네, RTbase HDB를 설치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base HDB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할 설치 파일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 파일은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대로 atc.rtbas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해당 OS 설치하실 OS와 버전별로 해서 설치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OS의 버전과 RTbase 버전을 확인하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라이센스도 atc.rtbase.com에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라이센스를 발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센스를 가지고 설치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셋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셋업 창이 뜨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설치하기에 앞서서 체크해야 하는 체크 리스트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실제로 RTbase HDB를 설치할 때 사용할 홈 디렉토리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RTbase 서버 6.1.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RTbase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다가 나는 DB를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경로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대로 DB 이름이라든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메모리 데이터 영역의 사이즈, 버퍼의 크기 등을 프로퍼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값들 외에 원하는 DB 이름이라든지 어떤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값들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DB의 초기 값과 초기 사이즈와 DB의 운영 모드, 아카이브 모드인지 노아카이브 모드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과 내셔널 캐릭터 셋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항목들은 디렉토리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메모리에 각각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경로들, 지금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DBS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카이브 로그의 디렉토리, 그 다음에 트랜잭션 로그의 디렉토리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로그 앵커에 대한 저장할 디렉토리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들을 설정하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계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정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잘못했다거나 하시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올바르게 설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옵션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른 유저들도 이 HDB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ODBC 드라이버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옵션들도 확인을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설치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에 대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설치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압축된 패키지를 압축을 풀면서 디렉토리들과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을
압축을 푸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모두 끝이 나면은 이제 라이센스 키 값을 입력하고 DB를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치 패키지 압축이 다 풀리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 파일을 업로드해서 DB를 크리에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키 값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파일로 생성을 만드셔서 해당 파일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추후에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 키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직접 입력하는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라이센스 키 값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atc.altbase.com에서 발급받으신 라이센스 키 값을 입력해 넣어주시면 DB를 크리에이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DB를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이 끝이 나면 이제 DB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태바가 모두 다 종료가 되고 나면 DB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B를 설치를 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DB가 정상적으로 크리에이트가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시면 DB 설치가 모두 끝이 난 거고요. 윈도우 서비스에 HDB를 등록하실 건지 혹은 이제 등록하지 않으실 건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DB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DB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DB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DB를 구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동을 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하실 때는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여셔서 이제는 DB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했던 서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타트, 서버 스톱, 서버 킬, 혹은 나중에 수동으로 DB를 다시 설치하실 때는 서버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까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B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DB를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가 서버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게 되면 각각의 스타트업 단계를 자동으로 거치면서 구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된 후에는 이제 직접 DB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B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UI 모드를 통해서 DB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어떻게 구동을 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RTbase HDB를 리눅스 서버에서 커맨드 모드로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도 그래픽 모드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이 세팅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DB를 설치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 모드로도 DB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B를 설치할 서버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를 설치할 서버로 접속을 했고요. 보시면 이 실행 파일 역시 atc.altbase.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눅스 서버에 설치를 할 파일이기 때문에 리눅스용으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우리가 사용할 6.1.1 버전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행 파일을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 실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h
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셔서 실행 권한을 추가를 해주신 후에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실행 권한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시면 RTBase 서버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커널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공유 메모리 값들을 어떻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계속 이제 컨티뉴 하셔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RTBase HDB를 설치할 홈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RTBase 서버 6.1.1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엔터를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홈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디렉토리를 입력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이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MyDB라고 하는 기본 설정된 값을 사용할 거고요.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도 기본 값을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습하는 환경에서 혹시라도 포트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 번호만 좀 바꿔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B에 대해서 이제 맥스 값을 메모리 데이터 영역에 대한 맥스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는 프로퍼티고요. 기본값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퍼 에어리어 사이즈, 버퍼에 대한 크기도 128메가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를 설치할 이제 준비 단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초기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B를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할 것이냐, 노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도 기본 설정값인 노 아카이브 로그 모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셋과 내셔널 캐릭터셋을 설정해 주셔야지만 DB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캐릭터셋은 MS949로 설치를 해보고요. 내셔널 캐릭터셋도 기본 설정값인 UTF-16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디렉토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디스크 데이터, 메모리 데이터의 각각 데이터 파일 경로, 그 다음에 아카이브 로그 파일의 경로라든지 온라인 트랜잭션 로그 파일의 경로들, 이런 디렉토리 경로들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계속 엔터를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앵커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까지 설치를 하시고 나면 지금까지 이제 설정했던 프로퍼티 값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경로들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들을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시면 계속적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설치 진행하면서 라이센스 키 값을 어떤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라이센스 키 값을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파일을 지정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센스 키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DB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신 다음에 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라이센스 키 값은 atc.rtbase.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키 값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게 되면은 RTBase를 설치하는 홈 디렉토리 밑에 conf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라이센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DB를 설치한 후에 구동하거나 종료하는 방법이라든지 ISQL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라이센스 키 값을 읽어서 DB를 create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 설치가 끝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RTBase를 설치한 홈 디렉토리 밑에 conf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RTBase 언더바 user.env라고 하는 파일에 RTBase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 설정이 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환경 변수 파일을 환경이 설정된 설정 파일을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참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DB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DB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create success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는 이 메시지는 방금 전에 보셨던 환경 변수가 RTBase 언더바 user.env라고 하는 그 설정된 파일을 .bash 언더바 프로파일에서 이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사용자 계정을 재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환경 변수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RTBase 설치에 관련된 모든 이제 셋업 과정이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신 다음에 서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셔서 DB를 구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DB가 생성만 되어 있지 구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버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DB를 구동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DB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스타트업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DB에 ISQL이라든지 어떤 다른 서드파티 툴을 이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눅스 서버에서 커맨드 모드로 RTBase HDB를 설치하는 실습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